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문법 수업을 들어가기로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모두 교과서 준비해 주고요. 혹시 학교에 교과서가 있거나 아니면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비바쌤에 들어가면은 그 온라인 교과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교과서를 반드시 준비를 해서 같이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원, 놀라운 한글, 바른 말글살이 단원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 그때 우리 1차시 때 차례 같이 보면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어떻게 수업할 건지 막 공부했었죠.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두 번째 단원은 바로 문법 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선생님이 쉽게 잘 알려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함께 문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소단원명을 한번 볼게요. 한글의 창제 원리 1단원이고요. 두 번째 단원은 올바른 발음과 표기입니다. 자, 한글의 창제 원리는 밑에 보니까 세종대왕을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창제가 뭔지 아나요? 자, 창제라는 거 여러분 뭔가 창조하다 이런 거 알죠? 뭐 하느님 세상을 창조했다 아니면은 뭐 창조의 신 막 이런 말 들어봤죠? 그때 쓰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는 무엇인가? 제는 글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졌을까? 그 원리를 알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한글이 세종대왕님이 유일하게 발명한 글자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약간 중세시대에 과거의 한글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중세시대의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두 번째 단원에서는 보니까 올바른 발음과 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표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춤법을 막 틀리게 쓰는 사람과 발음을 어눌하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 둘 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어떻게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를 하는지,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현대 문법에 해당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중세 문법 어떻게 한글이 나타났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두둥. 자, 우리 68쪽에 보면요. 단원 열기가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그 소단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단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단원 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뭘 배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어떤 수업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재미없게 생겨 있어서 많은 수업에서 요거를 그냥 쓱쓱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를 꼼꼼하게 봐야지 과연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왜 배울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약 한글이 없다면 우리의 문자 생활은 어떠할까? 다른 문자를 빌려 써야 한다면 우리말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 중국 문자, 그러니까 한자죠. 빌려 썼던 우리 민족은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야 우리의 생각을 글 속에 온전히 담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 말과 우리 글은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므로 우리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야 한다. 한편 우리말을 발음하거나 표기할 때는 여러 사람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바른 말글살이 문화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 말, 우리 글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말도 중요하고 글도 쓰는 겁니다. 글도 중요합니다. 자,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말하는 거, 말하기를 의미하고요. 글은 쓰는 거,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왜 우리 글이 필요할까? 근데 사실 알파벳도 있고 한자도 있고 뭐 일본어, 뭐 히라가나 뭐 카타카나 이런 것도 있고 세상에 언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런 거 갖다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귀찮게 한글을 써야 되나요? 왜 배워야 되나요? 딱 하나만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쵸. 우리의 생각을 글 속에 온전히 담아 자유롭게 표현하려면은 한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자,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요. 밑에 줄에 보니까 우리말을 발음하거나 표기할 때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도록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칙을 우리가 보통 한글 맞춤법, 한맛이라고 쓸게요. 한글 맞춤법 혹은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단원 2에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배울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과연 어떤 거를 배우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자,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첫 번째,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입니다. 두 번째, 한글의 우수성을 탐구해 볼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소단원 1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소단원 1에서는요.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한글의 우수성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발음이나 표기, 그리고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태도. 자, 요렇게 2단원에서는 요렇게 두 가지를 배우네요. 1, 2. 자,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나 발음 이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래 효과가 맞나요? 효과가 맞나요? 혹은 김밥이 맞나요? 김밥이 맞나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올바르게, 그쵸? 아까 우리가 이 중에서 뭐가 맞는지 그럼 그거를 실제로 발음해보고 실제로 써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거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한글의 창제 원리, 올바른 발음과 표기 있는데 여기에도 다시 한번 뭘 배울까가 있는데 거기 부분 표시해 볼게요. 창제 원리. 이제 아까 창제가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거의 원리와 특성,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부각되는 한글의 우수성,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단원,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서는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방법,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태도,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대단원 1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함께 본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두 번째 단원 아까 놀라운 한글 발음 말글살이 이런 거 기억했었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조금 이따 다시 알아봐요 했던 부분. 자, 왜 한글이 있어야 될까요? 왜 한글이 없으면 안 될까요? 오늘의 테마는 요겁니다. 자, 왜 한글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의 문자 생활은 없었다면 우리의 문자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 한글이 몇 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여기 보이죠? 자, 두둥. 여기 여러분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는 친구 있다면 한번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what if, 이거는 중국어예요. what if 한원 wenn nicht do desu ka? 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거를 선생님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한번 적어봤어요. 자, what if는 여기 우리 영어죠. 한원 이거는 중국어입니다. wenn nicht 이거는 독일어고요. do desu ka 요거는 일본어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한글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자, 이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친구 여러분이 학교에 왔다면 한번 시켜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선생님이 대신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한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내일 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친구랑 이제 학교 왔다가 다음날 또 학교 와야 되는 날에 누구야 내일 봐 이렇게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게 영어로 하면은 see you tomorr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볼까요? 내일 봐와 see you tomorrow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글자 수를 세봅시다. 자, 내일 봐는요 하나, 둘, 셋 몇 개죠? 그쵸? 3개죠. 자, 그러면 see you tomorrow 이거는 글자 수가 몇 개일까요? 같이 세볼게요. S, E, E, Y, O, U, T, O, M,
ORROW. 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14개 맞나요? 자, 이렇게 14글자나 써야 됩니다. 자, 같은 말인데요. 우리는 3글자면 되는데 영어로 쓰면은 14글자나 돼요. 자, 여기서 보이는 우리 한글의 효율성 보이나요? 자, 여기 3글자와 14글자 같은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훨씬 적은 수의 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이 네일바를 조금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니은, 에, 이응, 이, 리을, 비읍, 와. 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모음, 자음, 모음, 뭐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이렇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그래도 적긴 하네요. 자, 7개의 글자를 우리는 하나로 합쳐서 쓰니까 요게 한 글자에 2개가 들어있고 여기는 한 글자에 3개가 들어있고 여기는 한 글자에 2개씩 들어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쓰니까 우리는 훨씬 다른 언어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길게 썼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요. 두둥, 이번에는 영어가 있습니다. 오늘 국어 시간에 본 영어예요. 자, 영어로 써있지만 우리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오늘의 과제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고 과연 이거를 한글로 고쳤으면은 어떤 말이 되는지 여러분이 과제방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나, NA니까 나, 는, 기름, 중으로 써있죠. 자, 요걸 여러분이 완성을 해가지고 과제방에 올려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은 알아듣기 쉽고 읽기 쉬운 것들도 영어로 쓰면은 굉장히 읽기가 어렵고 뭔가 이게 뭔 말인지 하고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요 글자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중학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쓰면은 그냥 중학교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연결되어 있어도 그냥 보면 되겠죠. 근데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이게 연결되는 말이 맞나? 이게 다른 글자인가? 이런 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이거 볼까요? 학년. 학년이 뭐예요? 학년? 근데 앞에 이를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란 뜻인가? 이응이 아니고 기억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글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글자를 정확하게 그 글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언어, 다른 문자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어 있죠. 한국어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과 한글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정말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이 한글을 창제하신 게 다른 언어도 많은데 굳이 우리 거 갖고 싶어서 하나 만들어볼까?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한글이 있을 때만이 우리 한국어가 효율적이고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이번엔 한자인가요? 자, 선생님이 한자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옛날에 한글이 없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종대왕님이 1443년에 써줄게요. 한글을 만드셨대요. 한글 창제한 연도예요. 자, 그러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빵년부터 1442년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뭘 사용했을까요? 문자가 없던 시기도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자는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막 역사도 기록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고 해도 여기 김 사장 우리 외상 한번 해줘. 그럼 외상값을 적어놔야겠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문자가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 항상 문자는 필요했습니다. 그럼 문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한자를 사용했겠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를 빌려와서 이걸 차용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한자를 빌려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써있는 요
요것들 있죠? 여기 요 한자들, 요 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동요 알죠, 여러분? 말을 팔던 뭐 청년이 공주님이랑 결혼해가지고 왕이 됐다, 뭐 이런 스토리 들어봤죠? 서동요의 그 민요였는데 원래 그거를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한자로 진짜 적은 게 아니고 우리 말을 한자로 바꿔서 적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이 한자를 진짜로 읽을 때 나는 발음들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선생님이 한글로 요 의미를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먼저 파란색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 한자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선화 공주 주은 타밀지 가량치고 서동방을 야의 묘을 포견거여.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선화공주는 이름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선화공주님, 주는 님이란 뜻이죠. 근데 보니까 우리도 은을 한국어로도 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은도 한자로는 이 조사은의 뜻이 아니지만 소리를 빌려온 거죠. 그리고 남타 몰래 밀자 뭐지 이렇게 하고 여기도 고 보이죠, 여러분? 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조사의 고의 의미가 아니라 옛고자를 써가지고 소리만 빌려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동방도 이름이니까 그대로 썼고요. 을은 조사니까 또 소리를 빌려왔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자를 사용했다면 우리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른 의미의 한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자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글자, 필요한 소리를 찾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 우리 한국어로 쓰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인데 한자 좀 잘하는 친구들 있나요? 요거를 한자로 쓴다 라고 하면요, 요게 나아자입니다. 나아. 그다음에 은자고요. 는이요. 한자에는 는자가 없어서도 은이라는 글자를 빌려와야 돼요. 너 여자예요. 너여. 얘도 아까 봤던 글자죠. 얘도 를도 없기 때문에 을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해도 사랑이죠. 이거 사랑애자예요. 사랑애. 그 다음에 얘는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인데 여기서는 조사로 쓰였어요. 자, 우리가 이게 각각이 무슨 글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나, 너, 사랑. 이렇게 중요한 글자들은 여기서는 보세요. 나, 너, 사랑. 여기를 빌려왔죠. 뜻을 빌려온 거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글자들, 나, 너, 사랑 이렇게도 사실 의미는 통하잖아요. 근데 는, 를, 해 이런 글자들은 그냥 소리만 빌려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여기 부분을 빌려오고 그냥 형식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소리만 빌려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글씨를 썼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막 외우거나 막 열심히 막 이거 한자 선생님 뭐예요? 이런 거를 공부하라고 보여준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왜 보여줬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적었어야 하는 거죠. 유진쌤 막 사랑해요. 아니면은 막 선생님 국어 수업 뭐 배워요? 이런 간단한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글씨를 써야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왜 우리에게 한글이 필요한지,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의 창제 원리, 창제 배경, 창제 목적, 그리고 도대체 자음과 모음은 각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선생님과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